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는 왜 철학하는 게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매일매일 바쁘게 살아가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선택의 연속이 이제 바로 철학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이제 점을 보는 점술도 이제 철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철학관 이런 말도 하고, 이제 결국은 이제 최종적인 답을 해서 성철학이 만드는 점이죠. 철학이라는 건 결국 멀리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주변에 있고,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떤 진퇴양난,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철학은 필로소피라고 하는데, 이 소피아와 필로스의 합성어죠. 그래서 지혜에 대한 사랑, 뭐 한자로는 에치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19세기 이후에 여러 가지 개별 학문들이 발전해 왔고, 이 철학의 위상이 이제 점점점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개별 학문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내용을 이제 큰 틀에서 그래도 철학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철학의 문제 영역을 보면 존재론, 그러니까 존재의 근원을 다루는 거겠죠. 온톨로지, 인식론, 인식의 근거와 범위, 기준 이런 거 다루는 거죠. 에피스테몰로지죠. 가치론, 가치의 근원 이런 거죠. 엑시올로지. 그다음에 윤리학, 종교 철학, 법 철학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로직이라는 논리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철학과 종교는 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문화적 대응의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함부로 속단하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인생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한다는 점에서 삶의 처방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랑에 대해서도 이제 상당히 큰 주제죠. 에로스, 아가페, 뭐 필리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랑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이죠. 비극의 결과보다는 사랑의 그리움을 많이 느끼는 거고 또 영화 데미지란 말 자체가 손실이라는 뜻이죠. 사랑의 파멸. 에로스로서의 사랑은 결핍의 충족이다. 그러니까 에로스는 이제 사랑의 신을 의미하기도 하죠. 두 남녀의 사랑. 플라톤의 항연에서는 남녀가 한 몸이었고 손과 발이 네 개여서 어디든 다 갈 수 있었는데 신들이 회의를 해서 남녀를 분리시켜 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반쪽과 결합하는 욕망이 사랑이다. 또 이 바타이오는 이제 인간은 잃어버린 연속성에 대해서 향수를 지니고 있다. 엄마의 뱃속에서 엄마와 함께 생활하다가 태어나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은 연속에 대한 향수를 느끼며 사랑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묘가 이렇게 생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것도 이제 결국은 어머니의 배 안을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쿠로스자의 삶의 목적은 쾌락을 얻는 거죠. 고통이 없는 상태가 쾌락, 아타락시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플라톤도 에로스는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서 발생했다고 봤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실제가 아니라 추상적인 가치에 대한 열정의 욕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우상 숭배적인 사랑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사랑하는 사랑을 최고의 선을 가진 존재로 모시려는 사랑을 말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갈등 없는 사랑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실존적 존재로 인정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죠. 대중문화. 요즘에 이제 문화도 다 대중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메인스트림으로 성장한 대중이 누릴 수 있는 문화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중문화의 상업성, 이 마르크스는 상품화에 대해서 비판했죠. 루카치도 자본주의를 비판했고,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이라는 단어로 대중문화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니체는 또 대중들이 정신력이 약하다 해서 스노비즘, 속물적인 존재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그런 한국 사회는 한류 열풍에 힘입어서 대중문화의 정책적인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나타나죠. 그런 또 안티 문화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마디로 인간이 철학을 한다는 것은 인간은 전지자와 무지자의 중간자이기 때문이죠. 전지자는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철학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무지자는 내가
무엇을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철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학은 이 철자가 밝을 철자라고 쓰죠. 밝을 철자. 인간은 결국은 철학을 한다는 것은 삶을 좀 더 지혜롭게 하기 위한 방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이런 걸 토대로 해서 여러분도 여러분 삶이 훨씬 더 밝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철학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